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명강사 김창태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사주 명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략 강사가 되기 전에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을 일찍 은퇴하고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화두를 가지고 명략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명략의 의로부터 일간주의 특성까지 4단계로 나누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주팔자가 무엇이라는 걸 잠깐 이해하실 수 있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아실 수가 있겠죠. 성격 위주로 강의를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아시게 되면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알파벳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주팔자를 공부하려면 천간에 10글자, 지지에 12글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은 바로 우주의 암호라고 하셔서 애우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글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천간에 또 지지의 글자 10글자와 12글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 글자들을 음양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표를 가지고 이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일간을 중심으로 성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색깔을 별로 되어 있습니다. 모, 화, 화는 빨간색이죠. 금은 하얀색, 검정은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 글자를 아시는데, 특히 오늘 강의는 천간 중에서 일간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주팔자를 중점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게에 가서 초콜릿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있죠? 물건을 초콜릿을 생산한 생산자, 가격, 또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죠. 바로 우리도 어머니 탯줄을 끊는 순간 뭔가 만들어진 암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우주의 바코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경자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6월 달에 태어난 아이인데 경자년에 태어났다고 하죠. 연주가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월주 이무월에 태어났고요. 기축이라는 일에 태어났습니다. 정묘 시에 태어났습니다. 요 8글자죠. 8글자가 있어서 팔자라고 하는 거고,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4개의 이름, 8개의 글자에서 사주팔자. 곧 이것이 우주의 바코드인 겁니다. 이 우주의 바코드를 풀어내는 것이 사주명략의 핵심 요체입니다. 자, 사주명략의 의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주명략을 공부하려면 명략의 기본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천부명력을 타고났다는 거죠. 천부명력을. 그 천부명력을 어떻게 완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석영 선생님 사주초경 서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결국 사람이 타고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학문이 사주명량인 것입니다. 일찌감치 우리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죽고 사는 것은 내어진 운명에 있고 후기는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만가지 일이 이미 정해져 있거늘 뜬구름 같은 인생은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바쁘기만 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는 정해진 게 있다는 거죠. 자, 명약은 왜 필요합니까? 선생님들, 자, 숙명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명약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뭔가 숙명대로 살아가면서도 뭔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주팔자는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은 가꾸는 사람의 노예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마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늘을 어느 땅에 심나? 논에다 심으면 논마늘이 되고 밭에다 심으면 밭마늘이 됩니다. 맛이 틀리고 저장, 강도가 틀립니다. 숙명은 환경과 인연에 따라서 변하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씨앗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 씨앗이 어느 토양,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우리 이성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고요. 결국 운명은 불변이 아니고 개척이 가능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팔자를 뽑으시려면 만세력이라는 책자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천을 귀인을 치시면 좀 그림과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거기에 입력하는 화면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8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잘 넣으시면 여러분들의 그것이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주의 바꾸도 사주팔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기 사주팔자를 놓고서 제 강의를 들으셔야 이해가 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력을 다 하셨다고 하고 경자, 이모, 기축, 정묘 요게 다 사주팔자, 요게 다 우주 바꾸더라는 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의 지금 사주팔자를 놓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나의 성격은 어떤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의 성격, 내 자식, 아들, 딸의 성격은 어떤지 사주팔자 딱 놓고 오늘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 아하! 우리 아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소리가 절로 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음양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사주명리학은 기본이 음양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오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오행 속에서 청관과 지지글자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시를 드린 경자, 이모, 기축, 정묘 요 사주일 경우에는 나 주인공, 선생님들 저 슬라이드에서 보이시죠? 나 주인공을 하는 게 기토입니다. 기토. 저 기토가 음이냐 양이냐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기토는 음양 중에 음입니다.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기토는 그럼 이 8글자를 보는 순간 또 기토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적인 사람이다. 그럼 기토를 놓고는 음적인 사람이다 놓고요. 8글자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양으로 된 글자는 2개가 있고 음으로 된 글자는 6개가 있군요. 6개가. 그러면 기토, 일간이 기토라는 거죠. 일간이라고 합니다. 기토. 일간이 음인데 8글자를 다 놓고 봐도 음입니다. 그럼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다? 음적인 사람이다. 여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나의 사주를 펴놓고 나는 음적인 사람인지 양적인 사람인지를 선생님들이 아신 상태에서 쭉 제 강의를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음양의 특질을 보면 뭐 동시성이 있고 복합성, 화합성, 또 순환성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순환성입니다. 음양은 끊임없이 순환과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 음양의 특징 지금 순환성 얘기했죠? 다른 말로 전화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동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죠?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간이 동지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되죠? 이제 서서히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기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지가 되면 낮의 기운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가장 긴 시간이 낮의 시간이 길었다가 하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상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길이가 서서히 또 늘어나게 돼 있죠. 이렇게 전환하고 순환한다는 거죠. 이게 음양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올라가고 즐거운 날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어떤 때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음양이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이 음양의 순환은 딴 거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 만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음양의 성질을 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아까 기토 사주라고 했습니다. 기토는 음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양의 성질을 아셔야 선생님들이 내 성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음양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양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양이라는 건 밖으로 펼치려는 기운입니다. 음이라는 건 안으로 수축하죠. 감춰지죠. 양이라는 것은 음이 튀어 올라가는 거죠. 음이라는 건 수렴하는 겁니다. 계절로 보면 봄입니다. 봄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스프링, 봄, 스프링. 음은 뭐죠? 아래로 수렴하는 겁니다. 가을입니다. 뭔가 응축되는 기운이죠. 자, 외세적이다. 또 내적인 지향이다. 크고 웅장하다. 작고 섬세하다. 또 진취적이다. 양기운은 진취적이죠. 음기운은 뭐죠?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다. 한마디로 어떤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양은 남성적이다. 음은 뭐다? 여성적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자인데 음적인가? 여성인데 양적인 사람인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인데 남자라면 뭐 남자 호걸 같다. 여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남자인데 어쩌면 너는 그렇게 여자애 같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성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양적은 뭐라고 그랬죠? 남성적이라고 했고 음적은 여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적은 자 여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성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뭐 예쁘다? 그런 거 아니죠. 남성적. 뭐요? 힘이 세면 남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이 이런 거죠. 양적이라는 것은 동적인 거고, 음적이라는 건 정적인 겁니다. 양적인 것은 공격적이고, 음적이라는 것은 수비적인 겁니다. 그렇죠? 또 양적이라는 것은 맹렬하고 형사 금방 사그러들어요. 그렇죠? 음적이라는 건 뭐예요? 참지만 집요하고 오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 방비가 허술하죠? 여성분들은 음적인 것은 장금새가 야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당연히 성질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여성들은 또 남자들을 서로 성격 다르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게 정상이고 그것이 맞는 거죠. 그 다른 속에서 우리는 굴러가는 겁니다. 자, 음양의 성질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성질 아시겠죠? 남성적이냐 음성적이냐. 그러니까 일간을 놓고 내가 음적인 사람인지 양적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간이 오행적으로 목화 토금수 중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오행은 이런 겁니다. 목, 화, 토, 금, 수. 색깔로는 그 슬라이드에 나온 색깔 그대로입니다. 초록색, 빨간색, 누렁색, 하얀색, 검정색, 목, 화, 토, 금, 수입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그 웹을 보시면 그림 색깔별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뭔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듯이 이 순간도 지구는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행은 도는 겁니다. 쉬지 않고 돈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음양의 조화를 가지고 5가지 움직임이 계속 생기는 거. 그게 오행입니다. 어쨌든 내가 일간이 오행 중에 나는 목인지 화인지 토인지 금인지 순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운동은 이런 것이죠. 목 기운은 봄 기운입니다. 봄은 스프링 올라가는 거죠. 저 공을 보면 공을 던지는 행위가 목 기운이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는 행위가 화입니다. 화, 여름은 어떻게 되죠? 확장되고 옆으로 퍼지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와 잎사귀들이 무성해지죠? 그게 화 기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아무리 울창하게 나무들이 커가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나무의 결실이 익어가면서 이제 지엽, 가지와 잎사귀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전환점이 바로 토기운입니다. 방향을 전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 기운이 되면 지엽들은 떨어지고 결실 맺는 거, 과일들은 익어가는 것이죠. 왜 과일이 익어가냐? 금기운이라는 것은 수렴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렴하니까 어떻게 되죠? 기운이 안으로 수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실, 내가 원하는 나무의 과일은 익어가고 그 필요 없는 이제 가지와 잎사귀들은 내치는 거죠. 그래서 숙살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은 숙살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겨울 되면 이제 땅이 떨어지는 거죠. 안정돼 이제 공이 떨어졌잖아요. 네, 안정되는 기운, 그게 수의 기운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목은 무슨 기운이다? 시작과 창조 기운입니다. 화는 성장과 확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기운이고요. 토는 조절과 화합입니다. 금은 수렴과 결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는 저장과 휴식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내 사주에 목기운이다. 그러면 시작을 잘합니다. 내 사주에 나는 목이 없다. 사주에 목기운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작과 창조이기 때문에. 자, 나한테 사주에 목기운이 있는데 사주에는 금기운은 없다. 시작은 잘하는데 뭘 못한다?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결실을. 그렇기 때문에 오행 성질이 내 8글자 중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의 성질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행의 성질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이걸 머릿속에 넣고 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경자이모, 기축, 정묘 요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일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기토, 토기운입니다. 이 일간만 봤을 때는 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죠. 토는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조절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친구 A와 친구 B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합하고 조절하게 해줍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기토는. 또 토니까 무엇인가를 땅이라는 데가 뭘 배양하는 것이죠.
뭔가를 자라나게 하고 식물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육성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글자를 다 보니까 이 사주는 오행을 다 갖추고 있죠. 다행히 오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주 균형 잡힌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주팔자 오행 분석. 기토입니다. 이 사주는 기토죠. 이 사주 방금 전에 사례 보신 겁니다. 기토 사주. 자, 그러면 오행의 좀 구체적으로 오행의 구체적인 그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시작과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단단한 응축된 상태에서 음균이 팍 올라오는 기운입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기운, 무지 센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의 성정은 인자입니다. 목은 인자를 얘기해요. 인자입니다.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욕망은 굽히지 않는 모양이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무가 위로 치솟는 것이죠. 예, 직진입니다. 직진. 그런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교육, 제조, 뭐 디자인, 새로운 거 이렇게 창조적인 거 이래. 그런데 이제 잘 맞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교육입니다. 내가 교육 계통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목균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목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면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힘이 들고. 목균이 있는 사람보다 좀 뒤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은 시작과 창조의 기운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방으로 퍼지는 기운입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거. 그래서 목이 올라왔으면 봄 기운이 올라온다면 여름에는 어떻게 되죠? 가지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는 어떤 거냐? 예의 바릅니다. 단정하고. 그리고 공명정대예요. 밝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비추기 때문에 공명정대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 오탈자 발견 잘합니다. 요 화기운이 갖고 계신 분은. 그래서 이런 것은 또 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화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도 크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을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리액션 잘합니다. 리액션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잘합니다. 내 사주의 팔자에 내 8글자 팔자 중에 화기운이 없다. 내 리액션 하기 어렵습니다. 식당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와도 잘 먹었다는 소리 하기 어렵습니다. 네, 왜? 자기 속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화기운이 있는 사람은 설사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나오는 게 바로 화죠. 화. 특히 내 배우자가 화가 없다면 참 힘듭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화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토기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는 조절과 합이라고 그랬죠. 뭔가 가운데를 얘기하고요. 뭔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운에 있는 사람은 신용이 있습니다. 신용. 예, 믿음이 있죠. 그리고 화는 뭔가 화합하는 그런 겁니다. 아까 계절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중간자 역할, 뭔가 치우치지 않는 역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중개해 주잖아요. 네, 토기운 있는 사람 잘합니다. 물론 토가 땅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중개업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토기운은 A, B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또 뭐죠? 증권사 딜러 아주 잘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화기운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토기운, 죄송합니다. 토기운이죠. 자, 이번에는 금기운입니다. 금기운은 수령과 결실입니다. 뭔가 결과를 부가치를 만들어내고 뭔가 결실을 이뤄내는 게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있는 사람은 의리입니다. 의리. 그럼 강직하죠. 결단력과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는 있지만 뭐가 없죠?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속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차갑습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가 정확합니다. 금기운이 있는 분은. 그리고 금기운이 있는 분은 결단력은 있고 추진력은 있으나 냉랭합니다. 냉랭해. 자, 그럼 금기운이 있는데 화기운이 없다. 정말 냉랭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뭔가 채우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금기운이 있는 사람 손해보는 짓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기운이 있는 사람은 뭔가 될 것 같은 것을 시작하지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기운은 많은데 근기운이 없다. 이것저것 하기만 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 8글자 중에 오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아시면, 그리고 행동하시면 큰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수기운은 저장과 휴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기운은 뭔가 이렇게 차분한 기운이죠. 깜깜한 밤이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하죠. 그리고 정신 에너지가 아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있는 사람은 뭔가 정신세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현실세계보다는 형이 하학적인 거죠. 형이 사학적인보다는 형이 상학적입니다. 형이 상학적. 그래서 정신세계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수기운입니다. 내 사주에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깜깜한 밤이 없는 겁니다. 휴식을 모르는 거죠. 휴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일합니다. 계속 일하니까 어떻게 되죠? 만성 피로. 만성 피로한 사람,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는 또 수는 신장을 얘기하고, 신장. 우리가 오장육부 중에 신장, 콩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오행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기질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목기운은 의욕과 추진, 화는 인기와 사회성, 토는 조절과 안정성, 금은 결과와 부가가치, 수는 안정과 지구력,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것이 발달된 사람인지, 어느 것이 좀 아예 없는지, 그걸 보시면서 자신을 파악하시면 자기 자신을 좀 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셔야 되고, 그것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아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간을, 내 사주팔자를 안 다음에 일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음적인지 양적인지, 그리고 8글자를 놓고 또 음적인지 양적인지, 그 다음에 오행으로 봤을 때 목화토금수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8글자를 다 놓고 오행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은 너무나 과다하진 않는지 보시면 쭉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음양에 대해서 아셨고, 이번은 나의 오행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태어난 계절과 오늘 강의 클라이막스 일간 중심으로 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봄에 계절마다 봄태생이냐, 또 겨울태생이냐, 가을태생이냐, 여름태생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잠깐 살펴보고 일간 중심으로 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봄태생인 분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임묘진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월주 중에 내가 태어난 월입니다. 임묘진월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 놓고 인묘진 중에 나는 해당되면 그게 봄태생인들입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겨울에 뭐죠? 곡식이 떨어진 시간이에요.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봄이 됐으니까 들판에 나가는 겁니다. 들판에 나가면 저만 나왔나요? 아니, 들판에 하면 뭐 먹을 게 있나요? 지금 겨울 끝났는데 바로 먹을 게 없습니다. 가보면 뭐 냉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봄나물 나와 있죠. 그런데 나만 나왔나요? 옆집, 앞집, 뒷집 다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풀 한쪽이라도 냉이 하나라도 캐려고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치열해.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 경쟁. 아이고, 엄청 좋아합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봄생들입니다. 봄생들. 먹을 거리가 많지 않죠? 먹을 거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작은 거, 열매, 풀들, 지금 설명했는 대로. 그걸 찾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구, 사람들 관심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거 잘하죠? 새로운 거. 목기운이니까. 인묘 자체가 목이에요. 아까 목기운 뭐라고 했어요? 창조라고 했죠? 어느 창조적이니까 교육계통이 아주 맞다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춥고 배고프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다? 화려한 여름이에요. 여름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도시로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태생들이 시골 가서 살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골 가고 싶지 않아요.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게 봄태생들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여름태생들 볼까요? 여름태생은 4, 5, 2월에 태어나신 분, 문명세계에 태어나신 분이다. 도시에 태어났다. 나를 뽐낸다. 드러낸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눈치 빠릅니다. 처세에 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생들, 특히 화가 많은 분들은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뭔가 세속적인 거,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즐기려고 한다겠죠. 화기운 자체가 어떻게 써요? 나를 드러내는 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년, 나이가 들으면 인생 후반전은 야,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귀촌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여름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 보면 한번 볼까요? 도시에 지치고 부족한 사람들의 어떤 해결사, 조언을 잘해줘요. 이런 분들이. 화기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마음 편안합니다. 푸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기운이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습니다. 화기운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좀 피곤합니다. 그런 맛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네네. 다음은 가을 볼까요? 가을 태생. 가을은 신유월. 이 월에 태어나신 분을 가을이라고 하는 거죠. 가을은 어떻습니까? 오곡백과가 많이 있죠? 먹을 게 많이 있어요. 뭔가 풍요로운 계절이에요. 문만 열으면 나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생들은 바삐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인월생들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겠죠? 바삐 움직인다겠죠? 뭐 냉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조그만 거 뭐 하나 주술라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나 가을생들은 바삐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왜? 결실이 있는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한 사람은 인월생, 봄에 태어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다. 서로 가치관이 같을까요? 전혀 틀립니다. 반대의 가치관이죠. 반대의 가치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빡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궁합이 안 맞다. 가을생들하고 사실은 봄생들은 충입니다. 당연히 궁합은 안 맞다고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자체가 만났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과 가을생들이 만나면 충돌은 있지만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가을 태생 좀 자세히 보죠. 자,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딴 사람한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가을생들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친구들도 몇몇 사이. 아까 가을은 부가가치라고 했죠? 부가가치. 손해 보지 않는다 그랬죠? 친구를 사귀어도 어떻게 사귀어요? 아주 필요한 중요한 친구 몇몇만 사귀는 거죠. 그렇죠? 항상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그렇죠? 항상 안정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게 가을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봄생들 보면 답답합니다. 봄생들이. 그래서 경쟁이 아닌 순수한 사회활동이나 사랑과 평화, 행복, 안정 그런 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을생들입니다. 네, 제가 가을생입니다. 네, 저랑 같이 잠자는 사람이 봄생입니다. 네, 우리 부인이 제가 퇴직하고 났을 때 무지히 힘들어했죠. 답답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자, 다음은 겨울생입니다. 겨울생. 겨울은 해자축월생들입니다. 겨울에요. 춥고 척박합니다. 눈부라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장해놓은 건 자꾸만 떨어져 나가요. 아니, 저장해놓은 곡식은 이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황량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이 겨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관점이. 인간에 대한 그림이 엄청 많습니다. 항상 밝고 따뜻함을 지향해요. 지금 눈부라친다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봄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봄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겨울생들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때 태어난 사람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특히 북쪽 지방 차가운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인색하겠죠. 왜? 절약해서 먹어야 되니까. 저장에는 곡식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함부로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생들은 절약정신이 뛰어나고 강한 생활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진지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축적 아주 잘하는 거죠. 함부로 쓰지 않아요. 겉모습보다는 어떤 거 활용가치를 더 중시 여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활용가치보다는 뭐야? 딴 사람한테 좀 잘 보이는 거, 멋지게 보이는 거, 조금 속은 부실해도 뭐 그런 거죠. 당연히 또 다르죠. 여름생들하고 겨울생들하고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지방에 사시는 사람들이 어떤 생존의 어떤 생활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생존을 위한 투쟁 강해요. 그러니까 겨울생들이 만약에 영업을 한다고 하죠. 영업 잘하겠을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영업하면 이기려고 하니까 뭐 겨울생들 악착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한테 어울리는 건 겨울생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가을생들이 영업하려고 하면 영업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악착 같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뭐 영업 교육을 잘 받고 바깥에 나가도 기운이 빠지는 거죠. 가을생들은. 그러나 겨울생들은 악착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아무리 지금 춥고 먹을 게 없더라도 봄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진취적인 목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봄을 생각하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사람. 당연히 겨울생들은 인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인내력. 참고 잘 참습니다. 그게 겨울생들입니다. 자, 나는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에 따라서 내 분류로 이렇게 분리해 보시면 대략 비슷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간 중심으로 이제 계절에 태어난 것은 네 분류로 구분해 봤습니다. 지금 음양으로 구분해 봤고 오행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뭘로 구분해 봤어요? 계절, 사계절로 태어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강의 중심이 되는 일간 중심으로 성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일간. 자, 이런 사주라면 무슨 사주일까요? 간목사주입니다. 간목사주. 자, 간목은 플러스입니다. 간목은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간이 양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격적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양인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남성적이죠. 남성적이고 계속 설명드렸어요. 양날에 태어난 사람이죠. 간목이라고 하면 뭐예요? 양이기 때문에. 관심이 외부에 향해 있습니다. 외부에. 내부가 아닙니다. 내부. 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직장, 바깥에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 개방적이니까 모르죠? 섬세한 맛이 좀 떨어집니다. 긍정적이고 가정적이보다는 사회적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좌충우돌 하는 성격이 있죠. 무모할 수 있습니다. 남에 의존하지 않아요. 강한 독립심이 있습니다. 남성 기질이죠. 양복심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양복심이 당연히 적습니다. 막 들이대는 거죠. 부지런하고 수범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면 체면 위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누가 더 체면 차리나요? 남성들이 체면을 차리는 거죠. 배짱 있고 용맹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격이 급하게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사람이 연하의 여자를 선호할 수 있죠. 남자라면 연하의 여자를 선호할 수 있죠. 그러면 여자가 양적이다. 그럼 누구를 선호할 것 같아요? 하에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 양의 기운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금 바로 설명드렸는데 양의 기운인데 나는 여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목사주인데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력이 무척 강하다. 남자가 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남편에 의지하려고 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더 리드합니다. 그렇죠? 돈을 벌고 안 벌고 사회활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일간이 양인 여성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무뚝뚝하고 애교가 어떻게 많다 적다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적, 여성적 할 때 누가 애교 많아요? 여성적, 여성들이 애교 많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연애관은 지금 말씀드려도 연하의 남자라도 뭐라 꺼리지 않는 거죠. 내가 양쪽 우위에 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보다 연하의 남자도 뭐 꺼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사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을목사주입니다. 을목사주는 음입니다. 을목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음이에요. 을목. 일간 나 주인공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슬라이드에 을목사주입니다. 이런 사람은 음에 태어난 사람이죠. 음이니까 여성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요, 내면? 내면에 있죠. 가정 쪽이죠. 온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온순, 얌전해요. 근데 너무 그게 강하면 어떨까요? 좀 내성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적이니까 전략하고 양보하는 것은 미덕일 수 있어요. 너무나 또 전략 양보하다 보면 너무나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뭐 또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니까 선생님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투기를 좋아하겠나요? 음적인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이 뭐 투기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너무러면 뭐야? 너무 배짱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또 언행이 단정할까요? 안 단정하죠. 남성이 음적이다. 단정합니다. 언행이 바르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요?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게 심하면, 음적이면, 음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일간이 음이냐 양이냐 따라서 성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남자인데 일간이 음이에요. 남자인데 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사회보다 가정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보다는 어떻게 가정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죠. 우리 신랑은 상당히 가정적이다. 너무나 나한테도 잘하고, 네. 그분은 당연히 일간이 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 활동 많이 하는 분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지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런 경향이라는 거죠. 남성이 음적이니까 귀가 약간 얇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모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음이다. 그럼 어떻게? 연상의 여인을 싫어할 거예요? 나빠할까요? 싫어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의지하려고 하니까. 연상의 여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죠. 연상에서. 음적인 사람은. 내가 양적인 남자다. 연상의 여인 안 좋아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다소 의존적이고 포근하게 이해해주는 연상의 여인에게 끌린다, 안 끌린다? 끌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남성인데 나는 음일간인지 양일간인지 보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슷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갑일생, 지금 갑목사주예요. 갑일생의 성격, 이제 우리가 천간은 몇 글자가 있다고 했죠? 10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갑의, 병정, 무기, 경신 10글자가 있어요. 그 10글자별 일간에 그 글자가 어딘가는 나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임계까지 10개 분류로 나누어 가지고 차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양으로만 한번 일간의 음양해 가지고 성격을 파악했다면 이번 구체적으로 갑부터 개까지 10개 중에 단 어딘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일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일생은 뭘 때 될까요? 강직합니다. 인자하다겠죠. 목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어떤 직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 대범하다. 리더십 있다. 그렇죠. 외강 내유형이에요. 아주 진취적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인자하니까 예의 바르고 사교적이죠. 논리 강하고 설득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는 목입니다. 목은 인자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어질고 인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목사주 든든하죠. 리더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강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할까요? 못해요. 고지식하고 너무나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남을 자꾸만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기운은 어떤 거에 좋다겠죠? 교육적이 좋죠. 뭔가 가르치려고 간섭하려고 하는 게 목기운입니다. 그래서 갑목사주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자꾸만 딴 사람들 타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간목사주면 나는 어느 쪽을 좀 더 개발해서 내가 나의 특성을 살려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요런 사주입니다. 요런 사주는 을목사주죠. 나 주인공 일간이 을목입니다. 이번엔 을목. 그래 나는 을목사주다. 그럼 이런 사람입니다. 결단력이 부족하. 질투심이 강하다. 을목은 목은 목인데 뭐죠? 음적인 거잖아요. 목은 목입니다. 유연하고 생활력이 강하죠. 유연합니다. 간목은 위로 쭉쭉 올라가는 거라면 을목은 당굴쟁, 넝쿨나무 같은 거예요. 옆에 담쟁이 넝쿨처럼 올라가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것이 을목입니다. 작은 나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모든 분에 잘 적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세상 살기에는 을목사주가 아주 좋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쪽 저쪽 잘 적응하니까요. 감성적으로 다 협동 잘합니다. 단순 온순하겠죠. 쭉쭉 올라가지 않고 온순합니다. 예의 바르고 눈치도 빠르고 여성적,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여성들이 을목사주다.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너무나 부드러우니까 소심한 측면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귀가 얇습니다. 좀 더 즉흥적일 수 있고 감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잘 맞추나 정치적인 면이 있다. 이런 측면도 있군요. 그래서 나는 간목사주인지 을목사주인지 똑같이 오행적으로는 목입니다. 목은 목이기 때문에 시작과 창조는 잘해요. 그러나 간목은 쭉쭉 올라가는 거고 을목은 넝쿨나무처럼 유연하다는 거, 그것이 다른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목기운 끝났으니까 이제 뭘로 넘어가야죠? 화기운으로 넘어갑니다. 화는 뭐가 있죠?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화사주 보겠습니다. 일간이 병화로 되어 있네요. 나 주인공 병화. 내 사주가 저기 병화 딱 찍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랑하고 밝고 재주가 밝아. 은기운이 뛰어나요. 명랑합니다. 명랑해. 그리고 밝기 때문에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비밀을 간직하기 어렵다. 그게 병화의 사주입니다. 병화의 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지랖입니다. 내가 병화사주다. 나 오지랖 박습니다. 자, 태양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태양은 필요 없는 것도 다 비춰줍니다. 필요 없는 것도 비추는 것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오지랖입니다. 명랑하고 개방적이고 말 잘하고 발빠른 어떤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거죠. 명랑, 활발, 적극적, 추진력 좋습니다. 예의가 바르다. 화이니까 예의가 박습니다. 근데 싫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요. 분명하게. 근데 직선적이라고 말했는데 약간 저건 뉘앙스가 좀 틀려요. 직선적이지는 않고요. 약간 내 마음을 감추면서 자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선적이진 않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좀 약간 부정적인 점이 성격이 급해요. 흥분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너무나 화려한 것만 이렇게 추구합니다. 너무나 화려한 것만 추구할 수가 있고 주장이 분명하고 강하게 바른 말을 잘하고 주변과 잘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틀린 것을 보질 못해요. 꼭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병화사주입니다. 뭔가 틀렸다고 말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분들이 병화사주니까 내가 병화사주다. 그러면 그런 거 조금만 조심하시면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병화사주 아주 좋은 사주예요. 다음 이제 병화사주 지나갔으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일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일간이 정화. 나 주인공의 정화 글자가 붙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의 사주 이런 성격이 이렇습니다. 아까는 태양이라고 했다면 병화는 태양이라고 했다면 정화는 촛불입니다. 촛불은 뭐죠? 모든 것을 비추지 않아요. 어두운 것만 비춰요. 어두운 곳만. 그렇기 때문에 정이 많고 차분한 인내하는 면이 무지하게 강하죠. 촛불이기 때문에 잘 꺼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다소 의지하는 면도 있지만 잘못된 거 보면 미리 걱정부터 하는 게 또 단점은 단점이에요. 정화사주가. 그렇지만 어두운 것을 비추기 때문에 아주 따뜻한 마음이죠. 배려심 많죠. 힘든 사람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정화사주입니다. 따라서 심성이 착하고 온화하고 정이 당연히 많죠. 당연히 촛불 부드럽고 섬세하고 세심하죠. 차분하고 예의 박습니다. 화니까 예의 박습니다. 화기운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화기운이에요. 요즘 세상 살기인데 화기운 없으면 정말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화기운이 없는 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무지에 노력하셔야 되죠. 리액션 연습하시면 됩니다. 리액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많다고 그랬죠? 한 번 준 마음 변함이 없다. 정화사주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네요. 네, 그런 분이죠. 정화사주. 근데 한편으로는 촛불은 뭐하죠? 대범하지 못하죠. 촛불이니까. 촛불이 흔들리잖아요.
걱정이 많을 수 있죠. 불이 꺼질까봐. 우유부단할 수 있고. 당연히 결단력이 약할 수 있죠. 병화는 용광로 같은 불인데 정화는 촛불 같아요. 그래 결단력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을목처럼 귀가 얇아요. 촛불 흔들리잖아요. 줏대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성격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목기운하고 화기운 봤으니까 무슨 기운 봐야겠죠? 오행 중에 목화 토 봐야 됐죠?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무토사주입니다. 무토사주. 그래서 일간 이렇게 되신 분은 나는 무토사주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뭐라? 넓은 대지입니다. 넓은 땅이에요. 기토는 정원,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이라고 한다면 자,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하죠? 예, 그렇지만 남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큰 넓은 땅이 막 움직이나요? 잘 움직이지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고집이 좀 강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지런하지 못해요. 왜? 선생님들 넓은 땅을 관리하는데 부지런할 수 있나요? 넓은 땅에다 뭐 심어놓으면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예, 그래서 부지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넓은 땅이기 때문에 듬직합니다. 태산과 같기 때문에 듬직합니다. 무토사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대하고 묵직합니다. 첫 느낌이 그냥 묵직하신 분들 무토사주입니다. 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이라고 그랬죠. 신용. 토는 토기운은 신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이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토사주 긍정적인 측면이 이런 거죠. 신용 명분을 중요시킨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미스미스그렇습니다. 남자가 무토사주면 여성들이 기대고 싶은 사람 바로 무토사주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규칙과 규율을 잘 준수합니다. 그렇죠? 묵직하니까 한번 마음먹은 일 어떻게 해요? 쭉 밀고 가는 사람들 또 무토사주입니다. 듬직한 남자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강하게 나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보수적이고 고집이 세면 너무나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을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응변이 좀 약할 수 있고 넓은 땅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신다면 무토사주도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다음은 기토사주입니다. 일간 기토 사주팔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기토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기토사주는 어떨까요? 조그만 땅입니다. 내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땅. 부지런할까요? 안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하죠. 상추 심어놓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내 집 옆에 상추 심어놨다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상추 뜯으러 가는 거죠? 부지런합니다. 자, 볼까요? 천성이 착하고 환경 적응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거죠. 집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처밭에 누가 오는지 이렇게 계속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일 수 있고요. 어쨌든 명분을 중시 여기는 게 기토사주입니다. 명분을 중시 여기는 사주 기토사주. 자, 특히 여성들이 기토사주다. 살림 잘합니다.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땅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살림 잘해요? 잘하죠. 부지런하죠. 대표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종교관념이 아주 뛰어나요. 왜냐하면 명분 없이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토 여성사주 만약에 내가 혼자 됐다 그러면 절대로 시주 안 가는 사주가 기토사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자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토사주 긍정적인 거 한번 볼까요? 말을 잘합니다. 표현력 잘해요. 근데 말수는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 말은 많지 않아요. 기토사주가. 근데 자기 표현력 말을 잘합니다. 술지대로 살려가는 마음. 그리고 치밀하고 자기관리다. 언행일치다. 치밀합니다. 자기관리 명분 무지 중시 여겨요. 뭔가 명분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토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사주 고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명분만 제공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토입니다. 자기주장 가나 다장다감하다. 또 친절하다. 엄청 친절하죠. 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기토사주인데 엄청 친절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그것이 강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잘 받는 편이 기토사주고 다른 사람의 말 들으려고요? 안 들으려고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토기운이 있는데 기토가 특히 그렇습니다. 의심도 있고 욕심도 많은 사람들이 기토. 명분이라고 그랬죠? 감정 기복도 심합니다. 그리고 한 번 틀어주면 보지 않아요. 기토사주. 내 배우자가 기토사주라면 내 배우자가 남편이 기토사주다. 내 부인이 기토사주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틀어주면 보지 않아요. 감정 건들지 마세요. 기토 건드려 놓으면 오래 갑니다.
하루 이틀 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토사주가 있다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분 감정 건드려 놓으면 오래 갑니다. 네, 맞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남았죠? 금 남았죠? 금수 남았죠? 금에는 뭐가 있죠?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경금사주라고 하고요. 경금은 단단한 바위, 큰 바위, 다듬어지지 않은 바위입니다. 을입니다. 금덩어리는 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냉정할 수 있습니다.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력 좋습니다. 책임감 좋습니다. 금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그렇기 때문에 좋고 싫음. 흑이냐 백이냐. 야 예스노로 얘기해. 그게 금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냉랭하죠. 냉랭해. 그런 사람 정의롭고 결단력 정의롭고 시시비비 잘 가립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딱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 잘하는 사람이 경금사주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깨졌다. 누구 때문에 깨진다? 경금사주 때문에 깨집니다. 뭔가 틀린 게 있으면 그냥 가만두지 않고 박살을 내버리는 경금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잘 깨질 수 있다. 잘 깨진 사람 누구 때문에 그 모임이 깨졌어? 그 사람 사주 열어보면 분명히 금사주. 경금사주 아니면 금덩어리가 많을 겁니다. 자 봐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화합이 어렵다. 딱 나오죠? 그런 게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남의 조언 잘 받지 않고 허풍, 허세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금사주입니다. 타협보다는 독단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그래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금사주입니다. 자기가 경금사주라면 그런 분은 그런 것은 대인관계를 해서 조금 양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금 다음에 신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신금입니다. 신금, 경금 단단한 바위를 막 깎아낸 것이 신금입니다. 날카롭죠. 보석입니다. 큰 금덩어리를 깎아서 이제 반지로 만들어 놓은 보석이 신금입니다. 당연히 신금은 날카로운 보석이죠. 섬세하고 예민하죠. 자기 주장은 당연히 강합니다.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날카로운 보석 갖고 상처가 나면 상처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가 있는 게 신금사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 신금사주들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줄 수 있고 말로 내가 또 상처도 받을 수 있는 사주가 신금사주입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신금사주는 아주 멋있는 사주입니다. 왜? 단단한 무쇠덩어리를 깎아서 보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옷을 티셔츠를 하나 입어도 예쁘게 입니다. 예쁘게. 남성은 댄디입니다. 여성들도 옷을 예쁘게 입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도 신금사주입니다. 그러나 까칠한 사람, 그것도 신금사주입니다. 까칠한 여자, 신금! 네, 멋진 것도 있고 또 깔깔한 것도 있는 거예요. 신금사주.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이 강하다. 강하죠. 금덩어리가. 철저하고 조심스럽다. 이런 논리 말솜씨 끝내주죠. 예리하고 냉철한 판단력이 끝내줍니다. 예리한 판단력, 날카롭기 때문에 콕콕 찔러서 합니다. 당연히 날카로우니까 신금사주들이 뭣도 잘하겠어요. 수술도 잘합니다. 외과 의사 신금 있다면 아주 좋죠. 뾰족한 걸로 면도칼? 죄송합니다. 수술칼로 수술하니까. 또 뭐 전자적인 거 예민한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 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신금은. 너무 실리기 때문에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당히 냉소적일 수 있고요. 약간 까칠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까칠한 거죠. 송곳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으나 상처받은 상처 오래 간다? 예, 오래 갑니다.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무지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수기운 남았습니다. 수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한강물입니다. 개수는 꼬락물입니다. 인수사주 이런 물이죠. 큰 물 한강물입니다. 여러분들 한강물 속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한강물 어떻게 하냐? 뭐 아주 정열적으로 흘러가죠. 또 이쪽 쪽으로 흘러가는 게 물 기운이죠. 그래서 팔방민이다 하는 소리 듣는 게 임수사주입니다. 임수사주입니다. 그래서 물 기운은 지혜롭습니다. 늘 변화하죠. 물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실천하고 부지런하고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머리가 좀 좋죠. 총명합니다. 큰 한강물일 때 대범합니다. 대범하니까 단순한 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합니다.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한강물 크게 굽이쳐 흘러가는 거죠. 단순합니다. 짤짤한 거 잘 못 보고 가는 것이 임수입니다.
솔직하고 사람들의 친화력이 있다. 잘 어울리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죠? 한마디로 하면 임수 조심할 건 뭐예요? 겉모술수에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다, 사업하는 사람, 임수들이 사업 잘합니다. 속을 모르니까 겉모술수, 수단이 뛰어납니다. 너무나 뛰어나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임수사주도 아주 좋은 사주죠. 자, 임수사주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개수에서 작은 물. 작은 물은 졸졸졸 흘러간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이니까 시냇물 속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개수들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아 이게 화났구나 안 났구나 금방 합니다. 얼굴에 딱 나옵니다. 감정편이 바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개수입니다. 임수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수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개수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울고 싶으면 바로 얼굴에 울고 싶은 거, 웃고 싶으면 바로 웃고 싶은 게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이 개수, 졸졸 흘러가는 쪼락물입니다. 꼬락물 졸졸 흘러가는 거. 계획적이고 두뇌가 총명하다, 온순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롭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응력이 당연히 좋죠. 불빛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기운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섬세하고 침착하며 치밀하다. 그것이 개수입니다. 근데 약간 의지력이 약한 편이 있죠. 어쨌든 물이기 때문에 또 비밀이 많아요. 은큼한 수가 있는 게 개수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물기운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개수들은 뭔가 좀 손해보는 맛이 있어요. 왜? 누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게 개수입니다. 자, 임수와 개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임수를 안다. 임수와 개수가 있다. 그랬을 때 임수에게 10만 원 용돈을 준다고 했을 때 임수에게 필요한 것은 10만 원 한 번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개수에게 10만 원 한 번 주면 한 번으로만 기억합니다. 개수는 한 번으로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개수에게 용돈 줄 때는 10만 원을 만 원씩 10번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는 10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 근데 임수에게 만 원짜리를 10번 나눠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임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이 틀리죠. 잘 생각하셔서 용돈 줘보시면 척척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 음양오행으로부터 또 뭐죠? 또 계절에 태어난 또 뭐죠? 이렇게 일간 10가지 종류를 쭉 살펴봤습니다. 거의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끼리끼리 법칙 유유상종 아는가요? 준 대로 받는다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좋은 것을 줘보세요. 좋은 거 주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좋은 것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내면 긍정적인 생각이 나한테 오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 부정적인 게 나한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준 대도 받는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선생님들 쭉 오늘 사주 팔자, 명약, 인문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격을 위주로 쭉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 내 성격을 쭉 알아보고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다? 수능.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잘 수능해 가면 업혀가는 거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반항. 내가 타고난 것을 반대로 가져가면 질질 끌려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 누가 했어요? 세네카가 벌써 BC 4년, 20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수능하면 등이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살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능할 것인가 반항할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시간 동안 청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우주의 바코드라고 했죠. 그것은 하늘부터 받은 천부명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성질, 양의 성질은 남성적, 음의 성질은 여성적이라고 했고 오행, 목화토금수, 시작과 창조로부터 저장, 휴식까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마다 성격 다른 거 알아봤죠? 네, 그래서 네 분류로 또 알아봤고요. 오늘의 강의의 제일 중심이 되는 일간 중심으로 또 일간,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까지 10분류를 해서 사람들을 구분해서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청강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